안녕하세요. 키는 작지만 강한 여자 김지희 파운더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키 성장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요. 저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우리가 아는 만큼 키울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아메이 뉴트리에이트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가 아는 만큼 아이를 키울 수 있다 하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한테 원하는 거 무엇이에요? 자, 공부 잘하는 아이. 좋죠. 근데 공부는 못하는데 건강하기만 해. 건강하기만 잘하다오. 그거 원하시나요? 세 번째, 공부도 못하고 비실비실한데 키만 커. 그래도 안 되겠죠. 그러면은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건강한데 아이돌 같은 외모도 가졌어. 거기다 심성도 좋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 사춘기가 뭐야? 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키 크면서 눈이 나빠지죠.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선생님들이 키 클 때까지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부모들이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둘넷 여섯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40분 동안 집중해서 들으면 우리 아이를 키도 크고 건강하고 눈도 어, 좋아지고 게다가 외모와 성격까지 갖춘 두루두루 건강한 아이로 키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부모들은 무엇을 원하나? 우리는 하나도 포기할 수 없어. 근데 1번이 키 성장이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부 체력. 체력이 그냥 체력 아니고요. 공부 체력이에요. 그다음에 두뇌 건강. 공부와 관련된 거죠. 그다음에 식습관. 애들 안 먹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골고루 잘 먹이고 있나 그것도 부모가 한번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눈 건강, 장 건강과 면역, 그리고 성조숙증. 요새는 환경 호르몬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 유사 호르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조숙증도 너무 많은 편이고요. 과체중, 비만 너무 많죠. 그리고 또 저체중. 비실비실 그런 아이들. 우리 아이가 키도 작고 작으면 중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남자아이들. 동물의 왕국에서 서열이 딱 매겨지잖아요. 그래서 키 정말 중요해서 부모님들이 그 걱정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키 성장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자, 저는 키가 저 신장을 겨우 면한 키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그렇게 작은가? 그냥 늘 작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유전적인 요인이 큰데 우리 엄마 아빠 다 작으세요. 두 분 다. 두 분 다 엄마는 160 이하고 아빠는 170 이하. 그러면 제가 클 수 없는 유전적인 요인을 가졌지만 그렇지만 그 유전적인 요인은요 23%밖에 작용을 하지 않아요. 자, 유전적인 거 한국인의 유전자가 있죠. 옛날에는 굉장히 작았는데 요즘 아이들 굉장히 크죠. 그거는 식생활, 먹는 먹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점점 커진 거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 유전자가 그래 한 23% 인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77%가 환경적인 다른 요인인데요. 자, 첫 번째가 영양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영양.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이고요. 운동이 20%, 환경적인 요인 10%, 기타 17%. 환경적인 요인은 뭐냐?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스트레스 받는 환경이라든가 얘가 잠을 못 잔다거나 이런 두루두루 그런 부분들 내가 먹은 음식의 비타민 미네랄을 많이 소모시키는 상황에 처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그 모든 거를 그냥 환경적인 요인과 기타에 집어넣고요. 그러면은 키를 자, 예상 키를 너무 궁금하시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본인 키 계산해도 되고 아이들 키 계산하셔도 돼요. 본인은 뭐 이제 끝났잖아요. 더 이제 다 컸죠, 우리는. 그러니까 아이들 키를 계산을 해보면 엄마 키 플러스 아빠 키를 2로 나눈 다음에 남자아이는 플러스 6.5를 하면 되고요. 여자아이들은 마이너스 6.5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물려준 키가 딱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셨죠? 그런데 다행인 건 내가 작아도 다행인 건 23%만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한 발육 상태를 계속 체크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저성장인 아이들의 특징. 자, 몇 가지나 여기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또래보다 항상 키가 작다.
같은 나이 또래와 비교해서 10cm 이상 차이가 난다. 사춘기 오기 전에 1년에 4cm 이하씩 자란 적이 있다. 뼈 나이가 2살 이상 차이가 난다. 부모 중에 매우 키 작은 분이 있다. 남들처럼 8에서 10cm 갑자기 잘 크는 시기가 없었다. 병치레를 많이 한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학 시기부터 키가 작은 것이 발견됐다. 몇 개나 속해요? 저는요, 한 개 빼고 다예요. 뭐가 한 개를 빠졌냐? 뼈 나이 2살 이상 차이 난다. 이걸 체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 빼고는 다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성장 3% 안에 드는 지표인데요. 사실은 내가 전체에서 3%로 작아.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작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요. 50% 내에 못 들었을 경우에 작다고 느낀대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대부분 작다고 생각하고 상위 3% 컸을 때만 내가 키가 크다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키 성장하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성장판이 닫혔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은 잘 분비되고 있냐.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데요. 성장판이 뭐냐면 뼈 끝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연골판 형태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판을 통해서 그 뼈가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끝나면 사춘기 시기가 끝나서 성장이 끝나면 거기가 서서히 닫히면서 키 길이 성장이 멈추는 건데 이 성장판은요 어디서부터 닫히냐? 심장부로부터 가장 먼 손끝 발끝부터 닫혀요. 그래서 미리 크면 팔다리가 길어지는 아까 이야기한 아이돌 같은 롱다리의 외모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기. 그러면 성장기는 언제 크냐? 그냥 제가 쉽게 아이들 신발이 커지면 엄마 나 키 클게 하는 신호예요. 그러면 신발이 딱 아까 제일 먼저 크는 게 손끝 발끝이거든요. 그 신발이 딱 커지면 1년 후에 급성장을 하겠구나. 그렇게 느끼시면 되고요. 1차 성장은 언제냐면 남자애들은 몽정을 하는 시기. 엄마들 절대로 몰라요. 그 시기고 여자애들은 가슴에 몽우리가 잡히는 시기. 대부분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정도 됐을 때 그 정도 시작해서요. 그때 이제 성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호르몬이 나오면요. 성장 호르몬이 반비례해요. 그래서 너 이제는 어른이구나. 덜 커도 되겠네. 그리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장 호르몬을 많이 나오게 해서 성호르몬을 늦추면서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텐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제까지 1차 성장을 하냐? 잘 들으세요. 이때까지 키워야 팔다리가 길어집니다. 자, 남자아이들은 변성기가 오는 시기. 중학교 2, 3학년쯤 되겠죠. 여자애들은 생리가 시작하는 시기. 중학교 1학년 정도로 되면은 뭐 그냥 적당하다 하는데 요새는 4, 5, 6학년에서도 정말 한 4, 5학년이면 생리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좀 당겨졌죠. 그 시기까지 1차 성장을 합니다. 이때 정말 영양을 폭탄 투여를 해야 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2차 성장기, 2차 성장기는 이제 성징이 나타났잖아요. 그때부터 남자아이들은 고1, 고2까지 인생의 90%가 크고요. 여자아이들은 고1까지 커요. 자, 생리를 시작해서 그러면은 얼만큼 좀 더 키울 수 있냐? 생리를 시작했다 그래서 곧바로 빼달 따박따박 하는 게 아니고요. 불규칙하겠죠. 아직은 성호르몬이 완전하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성장 호르몬이랑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시기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호르몬을 늦춰주는 그 시기에도 성장 호르몬을 더 나오게 할 수 있는 영양소나 운동이나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되는데요. 한 2년간 불규칙해요. 6개월에 한 번도 하고 했다 냈다 하면서 뭐 2, 3개월에 한 번씩 하면서 완전히 규칙적으로 되는데 한 2년 걸려요. 그 사이에 또 확 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아이들을 키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하게 해야 되겠죠.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하려면 성장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영양도 넣어줘야 되고요. 그다음 운동할 때와 깊은 수면에 취할 때 그때 성장 호르몬이 정말 많이 나와요. 자,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자, 성장판을 스프링처럼 자극할 수 있는 점핑하는 과격한 운동인데요. 그러니까 세게 뛰는
그런 운동이 효과적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농구, 축구도 뛰겠죠. 줄넘기 너무 좋겠죠. 자, 앞으로 한 방향으로 하는 뭐 태권도, 검도 이런 건 크게 도움은 주지 않지만 그런데 가면 기초 체력 운동으로 줄넘기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줄넘기 정말 좋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집에 있는 의자를 다 치우고 천정에다 5만 원짜리를 붙이고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점프해서 그거를 떼내면 가져라. 하루 종일 뛰겠죠, 애들이.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보상을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점프를 시켜주면 좋고요. 그리고 그때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몇 배의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보면 저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꼭 12시에서 1시에 운동하는 거 아니지만 운동하는 시기에 저렇게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숙면을 취했을 때 잘 자야 돼요, 아이들이. 자,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곰이나 사자가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운동력이 굉장히 발달되면서 모든 게 거기에 집중이 돼요. 생명 유지를 위해서 도망가잖아요. 스트레스 상황은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써야 될 에너지, 장, 소화 이런 데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게 딱 멈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기 전에 애들 구박하지 마세요. 그때 혼내지 마시고요. 아침에 혼내래요. 그래서 밤에는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하는데 수면할 때 언제 나오냐? 수면의 단계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는데요. 3단계부터 렘 수면, 깊은 잠에 빠져들어요. 근데 그때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렘 수면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그때 자기 시작해서 초기 수면을 했을 때 3시간 동안 그때 성장 호르몬이 다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잘 수 있는 환경, 핸드폰 보면서 자게 되면 그 시간을 또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아이들이 손에 쥐고 자지 않게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고서 혼내지 말고 스트레스 상황 없게 해주고 깜깜하게 잘 자서 깊이 수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10시부터 2시 사이에 나와요. 근데 아이들을 9시에 재워야지 10시부터 성장 호르몬을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재우나요? 못 재우죠. 괜찮아요. 11시에 자도 돼요. 그 11시에서 잔다. 그럼 그때부터 3시간.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12시에 잔다. 그때부터 3시간. 그렇게 계산해서 새벽 4시까지는 그 성장 호르몬 그래도 자는 시간부터 3시간 동안 카운트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장 좋은 거는 10시부터 2시 사이에 그때 깊은 렘 수면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면의 질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나라 초등학생 9시간 자야 되는데 82%가 9시간을 못 잔대요. 그러면 성장하기에 좋지 않아. 아까 기타에 속하는 그 부분이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운동, 숙면, 스트레스, 얘도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는데 굉장히 좋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 주사 맞으면 되나? 성장 호르몬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요새 정말 강남에 정말 유행처럼 성장 호르몬을 맞추고 있어요. 그거는요 매일매일 자기 허벅지에 주사바늘을 어두운 데서 꽂아야 돼요. 매일 맞아서 1년인가 2년을 맞으면 2천만에서 3천만 원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그거 맞아서 크면은 맞겠어. 근데 70%가 효과가 없대요. 대부분 그 효과도 없지만 지금 이렇게 뉴스에서 그 처방받지 않고 성장 호르몬 맞으면 안 된다. 이걸 맞아야 되는 아이들은 극소수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맞추고 싶어. 혹시나 컸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내 키는 왜 크지 않을까? 이 책에서 성장 호르몬은 나중에 클 키를 미리 당겨서 키우는 거래요. 실제로 의학적으로 봤을 때 예상하는 체중 키를 키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커야 될 키를 당겨서 키우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분비 교란을 일으키는 호르몬을 건드린다.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인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호르몬을 평생 동안 재보면 밥숟가락 하나가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 부분을 건드렸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누가 맞아야 되냐? 성장 호르몬은 터너 증후군, 성장 호르몬 부족증. 자, 만성 신부전증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의학적으로 적용되는 처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겨서 키우면서 호르몬의 부작용까지 아이에게 또 안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성장할 수 있는 영양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키 성장을 위한 영양소가 무엇이 있을까? 자, 칼슘,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물, 뭐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나라는 칼슘의 그 권장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짜게 먹잖아요. 나트륨을 섭취를 많이 하면요, 얘를 이제 먹고서 남은 거는 다 소변으로 배출을 할 때 나트륨이 칼슘을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뇌에 그 뉴런과 뉴런 사이 스냅스 그 구리선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기에서 이제 신경 전달을 할 때 나트륨과 칼슘의 1대1의 비율이어야 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짜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칼슘이 늘 부족한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칼슘이 1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단백질이에요.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자,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고 계세요? 지금 한번 노트에다 써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요리. 미역국, 묵국,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리고 또 콩나물국, 또 뭐 드세요? 그리고 나물 종류들, 그다음에 생선 좀 굽고, 아이들 계란밥 해주고, 시금치 한 입, 멸치 한 젓가락 넣어주고 만족하고. 그러잖아요. 탄수화물 위주 식사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엄마가 정성껏 차려주면 거기 사랑이 들어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카드 주죠. 학원 가서 뭐 사 먹으라고. 자, 그럼 뭐 먹어요, 아이들이? 샌드위치, 닭강정, 치킨, 정말 그런 음식들, 길거리 음식들 많이 사 먹게 돼요. 일주일에 몇 번 드세요? 아니, 하루에 몇 번 먹냐고 물어봐. 이럴 정도로 그런 것들을 많이 먹죠. 자,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미국의 맥도날드보다 우리나라 치킨집이 더 많대요. 재밌죠? 그 치킨 안에는 나트륨, 트랜스 지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기사가 떴어요. 대치동 아이들 길밥 보고서. 자, 내가 못 살아서 우리 아이가 그 나라에서 주는 급식 카드를 가지고 뭘 사 먹겠죠? 잘 사는 아이들은 엄마 카드를 가지고 가서 사 먹어요. 그래서 잘 살든 못 살든 다 우리 아이들은 영양 부족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나트륨을 많이 먹었을 때 칼슘이나 다른 미네랄 부족증을 겪게 되죠. 인스턴트 하나가 또 칼슘 하나를 또 가지고 나가. 자, 그런 상황이고, 당 같은 경우에 설탕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소모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못 먹고 산다는 거 그거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키성장에 어떤 영양소? 아까 제가 단백질 이야기를 했잖아요. 단백질은요, 자, 전체 영양소, 키 크는 영양소 중에 단백질이 제일 중요해. 면역에서도 제일 중요해요. 자, 면역을 만드는 항체의 틀이 돼요. 그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뼈를 만드는 그릇, 토대, 그 다음에 근육을 만드는 그릇. 자, 그 그릇을 만드는 재료가 단백질이에요. 그릇이 있어야 담겠죠, 거기다. 근데 그릇을 어떻게 만들까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그릇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칼슘이에요. 자, 그러면 단백질과 칼슘 이해가 되셨죠? 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미네랄들도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럼 단백질 중에 아르기닌은 성장 호르몬을 촉진해주고요. 로유신이라는 아미노산은 성장 호르몬을 원료가 돼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아이들을 아미노산 형태로 쪼개진 아미노산 형태로 먹어야 되는데요. 자, 단백질 하면 떠오르는 거. 고기 많이 먹죠. 계란 많이 먹죠. 두부. 또 뭐 먹일까요? 콩나물 대가리. 자, 얼만큼 먹어야 되냐? 하루에 4근의 고기를 먹어야 되고요. 계란은 한 판 다 먹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아미노산가라고 흡수율이 있어요. 고기가 50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래도 가장 높은 게 계란이에요. 그게 한 90 정도 되는데요. 매일매일 한 판, 2판씩 먹다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겠죠. 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이 산성 식품이고 염증을 유발을 하겠죠. 그래서 고기 먹다가 뚱뚱해지고 콜레스테롤 뭐 이런 다른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하루 4근어치의 단백질을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다 100% 흡수가 되는 그 아미노산가라고 해요. 아미노산가가 100이에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다 100으로 맞춰놓은 게 저희 뉴트리라이트 파이토 또 아이들이 먹는 뉴트리키즈 베리 프로틴이에요. 그 프로틴을 뉴트리라이트의 프로틴을 먹으면 먹은 만큼 다 단백질로 흡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한 스푼, 한 번에 한 2스푼 정도, 2번 정도 먹여주면 그 고기나 계란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단백질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칼슘도 어떤 칼슘? 흡수율이 좋은 칼슘을 먹여야 되겠죠. 그래서 칼슘도 중요한데 우리 뼈의 재료가 우리가 칼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길이 성장에서 제일 먼저 1순위 우선순위는 뼈거든요. 그러면 뼈를 봤을 때 뼈의 구성 성분은 단백질이 60%고요. 칼슘이 뭐 한 40% 다른 성분들도 있지만 그 정도로 봐주면 돼요. 그래서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중요하겠죠. 자, 비타민을 볼까요? 미네랄부터 보면 미네랄이 아연, 인, 요오드, 셀레늄 뭐 이런 많은 이제 균형 잡힌 미네랄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아연 하나를 보면 아연은 정말 닉네임이 많아요. 자, 중금속 하나가 아연 하나를 가지고 나가요. 아까 환경적인 요인에 속하겠죠. 그런 오염된 환경에 있으면 성장을 할 수 있는 성장 미네랄인 아연의 부족증을 겪겠죠. 아연은 미각 미네랄, 성 미네랄, 학습 미네랄, 성장 미네랄, 뭐 그런 닉네임을 갖고 있고요. 그 모든 역할을 하는 아이예요. 자, 그러면 이 다양한 미네랄들, 그 다음에 비타민 살펴보면 비타민 A, B, C, D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A는 여러분들 아시죠?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좋아. 그런데 키 클 때 왜 눈이 나빠질까요? 우선순위가요, 뼈로 먼저 가는 거예요. 조골세포를 만드는 형성을 하는데 비타민 A가 필요하거든요. 그 우선순위가 지금 확 크는 키로 가니까 그 사이에 부족하면 눈이 나빠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 할 수 없다 그랬지만 엄마인 나는 비타민 A를 아이들한테 섭취하게 해주면 키 크면서 눈이 안 나빠질 수 있어요. B군은요, 아까 단백질을 대사를 해주는 단백질을 쪼개서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B군이고요. 비타민 C는 콜라겐을 합성하는 거죠. 콜라겐을 합성을 해서 근육과 골격 형성을 하고 비타민 D는 칼슘을 운반을 해요. 칼슘을 운반을 하고 칼슘이 잘 장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비타민 D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이외에 불포화 지방산, 필수 지방산이 필요한데요. 필수 지방산은 EPA와 DHA로 나눠요. EPA는 혈행을 좋게 하고요. DHA는 뇌세포, 망막세포,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되는 아이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을 대신해서 영상 하나를 볼게요. 뉴런이 뭘로 구성됩니까? 뉴런은 그냥 세포 덩어리예요. 뇌세포는 뭘로 구성되느냐? 단백질하고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뇌가 빨리 발달을 해야 되는데 단백질도 안 주고 불포화 지방산도 안 주고 맨날 굶기던가 아니면은 과자 쪼가리 먹으면서 성장시키면 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영양분도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래서 등푸른 생선, 꽁치 한 마리라도 따뜻한 밥이랑 밥상 위에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아이들이 자기 조절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런 이유가 부모의 사랑도 있지만 꽁치 한 마리 때문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소년원 아이들한테 영양제를 투약했어요. 영양제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돈만 있으면 사 먹을 수 있는 고농도 오메가3를 한 6개월 정도 투약한 이후에 아이들을 봤더니 충동성도 떨어지고 뭐 일관성도 좋아지고 부주의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과제를 푸는 속도도 좋아지고 그래서 주의력 결핍이 있던 애들이 주의력 결핍이 많이 해소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밥을 굶잖아요. 그러면은 소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어떤가요? 심정이? 불안해요.
에지테이티드 된다 그러죠. 그죠? 막 안절부절 되잖아요. 주의력이 굉장히 산만하고 주의력이 결핍되고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고. 그죠? 영양 결핍은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자, 그러면 아까 단백질하고 오메가3가 뉴런, 세포를 만드는 구성 성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저 내용 안에는요, 그 비행 청소년들, 그런 청소년들을 이제 개선시키고 그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이라든가 그런 뇌로 그 정상적인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따뜻한 밥상, 단백질과 오메가3를 섭취하게 했더니 그 아이들이 정말 좋아졌다. 그런 내용을 다 이 안에 담고 있는데 기회 되면 전체를 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오메가3는 우리가 원하는 두뇌, 인지 이 모든 것과도 연결이 되겠죠. 먹여야 되겠죠. 아이들을. 그리고 오메가3가 성장판이 닫혔을 때, 성장판이 닫혔을 때 키가 크나요? 자, 성장판이 닫혀도요. 우리 뼈는요. 계속 파골세포라 그래서 안쪽으로 계속 없어지고 또 새로운 세포를 또 만들어내고 나무의 나이테처럼 계속 뼈가 자라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 되거든요. 그러면서 길이 성장보다는 두께 성장을 하긴 하는데 자, 오늘 완전히 100% 닫혔습니다는 없어요.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시동을 딱 끄면 이 차가 아직 본네트 만져보면 뜨겁잖아요. 아직은 그 열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미세하게 남아 있는 완벽하게 닫히지 않은 그 부분에 오메가3를 많이 넣어줘서 그 영양소를 계속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키를 클 수 있도록 길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를 거의 다 보낸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키 성장 프로그램 할 때는 저는 오메가3를 좀 더 많이 2배, 3배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요. 그렇게 해서 키를 키우고 있고 저희 조카가 그래서 정말 많이 컸고요. 예상 키보다 6cm가 더 컸답니다. 자, 그리고 자, 키 성장에는 또 필요한 거는 유산균과 식이섬유. 유산균은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먹은 그 모든 비타민, 미네랄과 오메가3와 그 칼슘, 단백질 이 아이들이 들어가서 장에 가서 영양학적 가치 증대. 얘네들이 다 쓰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산균 정말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물이에요. 자, 세포막은 불포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름이잖아요. 걔를 뚫고 내가 먹은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세포를 계속 조골 세포랑 다 만들어내야 되겠죠. 근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기름인데 우리 세포는요. 60조의 세포는 물에 둥둥 떠 있어요. 뇌세포도 둥둥 물에 떠 있어요. 근데 얘가 영양분이 들어가게 하려면요. 이 수분이요. 그 미네랄이 정말 많아야 돼요. 그래서 미네랄은 기름을 녹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과력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정말 천연 약알칼리수인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계속 아이들이 정말 많이 먹었을 때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계속 먹을 수 있게 해줬을 때는 아까 먹은 그 모든 영양소들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포들을 계속 만들면서 키를 크는데 정말 증폭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네랄 워터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생수병에 들은 건 환경호르몬 공국이라 그러거든요. 저희가 그 페트병. 그래서 거기서 계속 환경호르몬이 나오겠죠. 그래서 환경호르몬은 유사호르몬, 성호르몬처럼 인식을 우리 몸에서 하기 때문에 페트병에 든 물은 아이들을 먹이면 키 성장을 원한다면 정말 먹이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물 너무 중요하고 아이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키 크는 동안 다리 아파 엄마. 그런데 양쪽이 같이 아파요. 보통 성장통은 한쪽만 아픈데 부었어. 그거는 병원 가야 돼요. 염증이에요. 근데 양쪽이 똑같이 아파. 그러면은 무식한 엄마가 주물러요. 아프다니까 주무르잖아. 그러면 안 돼요. 왜냐? 뼈가 자라면서 재료가 부족해서 그 근육이 일단 뼈를 먼저 갖잖아요. 단백질과 칼슘이. 근데 부족해. 그럼 근육이 안 만들어지니까 텐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래갖고 아픈 건데 그거를 주무르면 어떻게 해요? 더 자극을 해서 안 좋아지겠죠. 그럴 땐 뭐를 해요? 균형 잡힌 영양소를 먹이면 돼요. 특히 단백질과 칼슘과 미네랄 워터나 이런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먹여주면 그냥 정말 잘 그 재료를 넣어줘서 클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 부모가 뭘 해야 되나? 자, 키 성장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까요? 자, 아이들 정말 키
커야 되겠죠. 며칠 전에 미장원에 갔는데 그 젊은 분인데 자기는 남편을 잘 만나는 게 꿈이래요. 제가 직업병이 있어서 뭐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싶냐 막 이런 걸 물어봐요. 괜히 머리 하다가 말고. 근데 꿈은 그거래요. 남편을 잘 만나는 거. 그래서 근데 이미 다 컸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키를 내가 158인데 168까지 컸다. 그러면 남편 연봉이 달라진다고. 저는 안 믿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엄마들이. 그래서 키에 조금 굉장히 목숨을 거는 그런 좀 어쩌면 트렌드는 아니고 엄마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엄마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스스로도 정말 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언제 크고 싶어 하느냐? 팔다리 길어지는 5, 6학년 때가 아니라 생리하고 목전 나오고 변성기 오고 그 2차 성징이 나온 그 이후에 크고 싶어 하는데 그때라도 이제 키성장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영양을 균형 잡히게 해주면 크죠. 그 엄마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때려 넣어야 돼. 애들 몸에. 왜냐하면 키를 크는데 언제 가냐면요. 전쟁이 났어. 자, 그럼 키는 우리 이제 외모잖아요. 외모를 막 꾸며. 그래서 아이돌이 BTS가 막 예쁘게 하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데 갑자기 전쟁이 났어요. 어떻게 해요? 외모 꾸밀 새가 어디 있어요?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그거랑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전쟁 상태야. 그러면 키를 키울 수 있을까요? 싸워야 돼요. 내가 먹은 영양소들이 다 싸우는 데가. 그래서 면역이 떨어졌어. 그리고 알러지가 있어. 아토피, 비염, 애들 너무 많잖아요. 3명 중에 1명, 2명인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그런 걸 겪었을 때 글로 다 가는 거예요. 영양소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생활하는 에너지로 가요. 에너지,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 에너지, 스트레스 받을 때 또 소모하고 일상생활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소모하고 그거 다 하고 나서 평온해지면 전쟁이 끝나면 그때 다시 꾸밀 수 있어요. 그때 크는 거예요. 그 차고 넘쳐야 크는 거예요. 저 영양소가 차고 넘쳐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못 먹고 그 엄마 카드로 연명하고 있기 때문에 못 먹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뭐 생리를 해도 크나요? 크기는 하지만 한 2년 정도 더 키울 수는 있어요. 살이 키로 가나요? 자, 살이 키로 갈까요? 어른들이 괜찮아 살이 키로 가 하는데 살이 키로 가는 게 아니고요. 성장 호르몬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요. 체지방 분해를 해요. 우리도 성장 호르몬 나와요. 근데 이제 성장판이 닫혀서 안 커요. 그 대신 살이 빠지겠죠. 체지방을 분해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그래서 수면의 질이 살을 빼려면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만의 아이들이 먼저 성장 호르몬에 살을 빼고 나서 그래서 더 이상 지방을 분해할 게 없으면 그때 키로 가겠죠. 그래서 살을 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조숙증으로 판명난 아이들은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더 늦출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까 성장 호르몬의 재료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이라든가 영양 균형을 맞춰주면서 조금 늦추는. 그래서 치료와 함께 영양요법을 같이 하면 좋고요. 지금 이제 그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먹으라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단백질, 칼슘, 비타민들, 미네랄, 그 다음에 아까 유산균, 그 다음에 장을 좋게 해주는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소화 흡수가 안 된다. 분해 흡수를 잘 못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비타민 B군과 C를 더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분해하고 전달하고 흡수하고 이동하는 그런 아이들을 더 먹어줘야 되고 유산균도 더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장내 환경을 좋아지게 해서 이제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거 첫 번째이기 때문에 비타민 B군하고 C군 우리 아이들이 늘 소화불량 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추가해 주고요. 그다음에 오메가3나 BDHA나 눈 건강에 관련된 비타민 A라든가 이런 거를 먹어주는 거죠. 지금 몇 가지 7가지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정말 좋은 천연 미네랄 워터인 이스프링수를 1.5리터에서 2리터를 먹여준다. 자, 근데 그게 왜 뉴트리라이트여야 되냐는 거예요. 자, 뉴트리라이트 자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은 저희가 씨앗부터 관리를 해요. 씨앗부터 추적을 하는 거예요. 얘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고
대부분은 우리가 자체 농장에서 재배를 하지만 재배해서 거기에서 재배할 수 없는 이제 농장에서 연어를 기를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 다 추적 관리, 그 연어의 기름을 추출하는 그 용매, 그것까지 어떤 걸 썼는지, 어떻게 추출했는지까지 다 추적 관리를 해서 완제품까지 완전히 관리를 하는 천연 유기농 제품이고요. 아이들 건강 같은 경우에는 한국 아이들을 조사를 해서 연세대학교하고 같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키성장 프로그램을 3개월 단위로 그렇게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합성이 아닌 그 추출이 아니고 그냥 천연이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어디서 그냥 뭐 추출해서 넣었어요. 뭐 이 정도의 천연이 아니라 아예 전체를 과일 야채를 유기농으로 재배해서 국물을 쪽 빼서 농축시켜 놓은 그 안에 식물 내재 영양소까지 다 들어 있는 그런 균형 잡힌 그런 영양을 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요. 정말 우리가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상상 이상의 정말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그럼 다른 성장 프로그램도 있잖아. 그럼 한의원 가잖아요. 한의원은요. 성장을 위한 재료는 없어요. 성장 호르몬을 좀 촉진시키거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장을 좋게 해주고 대사를 좋게 해주는 거는 해요. 그런데 재료가 없네. 키커라 했는데 선생님이 공룡을 이렇게 만들려고 이따만한 공룡을 만들려고 다 세세하게 알려줬어요. 자 이제 만들어. 그리고 찰흙을 요만큼 줘. 그러면 이따만한 공룡 만들 수가 없죠. 딱 한의원 가면 그런 꼴이에요. 그러면 재료를 넣어줘야 되겠죠. 난 한약은 포기 못해 하면은 같이 병행해요. 근데 굳이 원료도 불분명한 한약 재료를 아이들을 먹이기보다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뉴트리라이트의 성장 프로그램으로 다 대처가 되고요. 병원의 성장 주사 아까 말씀드렸죠. 비용은 크지만 더 위험하고 땡겨 키울 뿐이다. 그러면 아이클 땡땡, 아이땡, 연세 키즈 땡. 자, 얘네들이요 다 100만 원 후반대예요. 140만에서 170만 원 정도 6개월 하는데 그렇게 상품을 출시한 이유가 있어요. 저 안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 제가 아까 저희 버클리에서 바이오를 전공한 서원민 사장님이 논문을 조사를 하셨는데요. 이게 이 아까 그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그 아이들은 HT042라는 성분이 성장 촉진하는 물질이래요. 그래서 인증을 해줬대요. 그래서 저 논문에 보면 얼만큼 크냐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그런 걸 우리가 발견했다는 게 6개월에 조금 크면 2.9cm, 많이 크면 0.45cm. 자, 요만큼 키우려고 170만 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진짜 효과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인증해준 거, 식약처에서 인증해준 거를 철회할까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뭐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요만큼 키우는 그러기 위해서 6개월에 170만 원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성장 프로그램은 성장 호르몬의 재료도 돼, 그러면 신호를 보냈는데 크는 원료도 돼, 다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볼까요?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을 보면은 아까 제가 언급한 내용들이에요. 자, 종합 비타민.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몰라. 하나님도 모르고 의사 선생님도 모르고 엄마는 더더욱이 몰라. 오늘 내가 아이한테 먹인 음식에 비타민 C가 부족했는지 B가 부족했는지. 근데 그 아이는 지속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 식습관에 의해서. 그러면 생명의 사슬이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계속 부족하게 되면 그 진주 목걸이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를 딱 떨어지면 와르르 쏟아지죠. 목걸이가 연결이 안 되는 우리 건강을 그렇게 해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 그 부분을 종합 비타민 미네랄로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도 넣어주고 칼슘도 넣어주고 비타민 B군, C, 그 다음에 유산균, 오메가 3까지 다 넣어주는데 아이 프로그램, 중고등학생 이상 프로그램 해서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들어요. 자, 한 달에 40만 원이면 한 달에 10,000원이 좀 넘는 돈이에요. 자, 그걸로 피자 사주지 마시고요. 치킨 사주지 마시고
괜히 과자 사 먹는 거 2,000원, 3,000원짜리 과자 그런 거 안 사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길 가다가 누워 있는 옷 한 벌씩 안 사시면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일생에 6개월, 뭐 6개월 이상 하시면 더 좋지만 왜 6개월이냐? 세포가 새로 웬만하면 6개월이면 거의 다 생성이 돼요. 그래서 6개월 정도 폭탄 투여하듯이 아침 저녁으로 확 어떻게 해요? 남아 돌아야 크니까 일단 1차로 6개월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한 달에 40만 원씩 해서 그냥 하지 마시고요. 6개월 하시잖아요. 그럼 반달치를 아메에서 캐시백을 해줘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제 뒤에 설명하는 데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오늘 초대하신 분들이 한테 문진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건강을 정확하게 봐서 무엇을 넣을지 뺄지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키 성장은 타이밍이다. 제가 지금 크고 싶어도 못 큰다. 지금 아이들 1차 성장기에 많이 키우시고요. 2차 성장기도 놓치지 마시고 정말 멋지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